오늘은 LG 트윈스 이야기 그리고 이대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LG 트윈스의 투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핫세븐 4위에 김현수 선수 올라왔죠. 개인 통산 200번째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지난주에만 2개의 홈런 때리고 지난주 4승 1패, 그 1패 당하기 전까지 4연승을 기록을 했는데 그 4연승을 김현수 선수가 견인했습니다. 김현수 선수의 LG에서의 역할은 정말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 방송을 하면서 선수들에게 반짝이 아니고 꾸준함을 강조를 하잖아요. 예. 친한 선배들도 얼마나 꾸준하냐에 따라서 좋은 선수냐 나쁜 선수냐를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이야말로 김현수 선수가 한국 야구에 또 LG 트윈스 내에 가장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대표팀도 그렇고 팀에서도 그렇고 LG 트윈스가 전체적으로 타격이 지금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부진하고 요즘 지금 조금씩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김현수 선수는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함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네. 김현수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조했던 공격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5월 5일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많은 경기가 진행되진 않았습니다만 5월 5일 이후에는 팀 타율도 지금 3할을 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런데 2할 3푼 3리로 10개 구단 가운데서 팀 타율 최하위에 올라 있었고 그리고 전반적인 득점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는데 확연히 최근 들어서는 달라진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부진했던 선수들이 또 이제 장타를 쳐줘야 할 선수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보면 될 텐데요. 먼저 이제 라모스 선수 그리고 최은성 선수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라모스 선수는 또 특타까지 했다고 하는데 5월 7일까지 라모스 선수가 2할 때 초반의 타율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비록 이제 이틀, 8일, 9일 이틀입니다만 그래도 거의 5할에 가까운 타율을 라모스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특타 효과를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주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라모스 선수는 과연 완전 부활한 것이냐 답을 좀 주시죠, 안 의원님. 그래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한 일주일 정도 더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특타 효과라는 것이 이제 오늘 친다고 내일 바로 나오는 건 아닌데 사실 심리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특타를 했다면은 좀 부족한 면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경기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서 특타 효과가 나고요. 그리고 또 특타를 하고 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적이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은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타석에 들어가면은 생각보다는 공에 집중할 수가 있고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그 구종에 대한 그 생각이 많아지면 제대로 타격이 안 되는데 그런 면을 이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본연의 특타의 효과라는 것은 조금 더 지나야지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극을 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라모스 선수가 작년에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올 시즌에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느슨했던 어떤 마음가짐이 자꾸 팀에서 이제 감독이 얘기를 하고 특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기의식이 좀 생겼고 그 자극을 준 것은 확실히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 LG 팬 한 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농담입니다. 네. 라모스 선수가 작년에 그 38개 홈런 때릴 때 다 다른 투수한테 때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다 한 번씩 봤던 투수들이라 재미없어서 안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라모스 선수가 5월 한 달 동안도 4월 달처럼 하면 교체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운동 부족이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특타도 얘기를 하고 구단에서 자꾸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라모스 선수가 좀 마음이 변화 이러면서 안경현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효과가 꾸준히 나타나야 되겠죠. 이제 한 일주일 후부터 지금도 나타나고는 있어요.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천천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반면에 이제 조금씩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 라모스 선수와는 달리
최은성 선수는 지난주에 완전히 살아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최은성 선수는 사실 좀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모스 선수랑은 좀 반대로 너무 많은 훈련량을 가져가다 보니까 좀 고민이 깊어졌던 것이 좀 초반에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은성 선수는 타격 면에서 봤을 때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고 또 훈련량을 굉장히 많이 가져간 선수로 좀 유명해요. 저도 같은 팀에 있으면서도 많이 느껴봤지만 예. 너무 많은 훈련량이 결국에는 경기에 들어왔을 때 조금 몸을 지치게 하지 않았나? 근데 컨디션을 좀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뭔가 좀 부담감이 생기고 팀에서 해줘야 되는 이 타선에서 역할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너무 조금 고민이 깊어지다 보니까 안 좋았던 것이 최근에 팀이 상승세로 올라가면서 그런 부담감을 좀 덜면서 그 체력적인 부분이 또 같이 더해지면서 지금 최근에 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라모스 선수나 최은성 선수가 부진했을 때도 팀은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백업 선수들의 좋은 역할도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특히 문보경 선수와 한석현 선수 같은 경우는 눈에 들어오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문보경 선수는 7경기에서 OPS가 0.944 그리고 한석현 선수는 14경기에서 OPS 0.943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결국에 잇몸들이 이렇게 또 버텨준 거잖아요. 이가 그렇습니다. 좀 예. 잠시 야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감독은 좋은 선수가 만든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좋은 선수는 누가 만드냐?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감독이 만든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감독이 선수를 만드는 그만큼 좋은 눈으로 유심히 관찰을 해서 그걸 써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문병훈 선수라든지 한석현 선수는 지금 기회를 부여받아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약이 주전 선수 못지않게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병훈과 한석현 선수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파워를 가지고 있고 저런 성과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었다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LG가 꾸준히 정말 못하는 그 타격을 가지고도 지금 상위권에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마운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마운드에서도 안정적입니다. 그래도 이제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더 큰 부분은 아마도 이제 마운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삼성 이야기할 때 살펴드렸었는데 그때 삼성 라이온즈가 팀 평균 자책점 FIP 모두 1위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모두 2위가 LG입니다. 그러니까 투수력이 순위표에 지금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팀 평균 자책점, 선발 평균 자책점 3.65로 3위 KT를 지금 멀찌감치 따돌리고 지금 삼성 라이온즈와 거의 비슷한 뭐 두 팀만 지금 3점대 선발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주에 4연승 기간에도 켈리 수아레스 정찬원 선수 그리고 이민호 선수까지 이렇게 선발 야구를 해줬던 점도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선수들의 이 초반 선발 로테이션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현님? 그래서 이게 4연승을 하는 기간 동안에 선발 야구가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선발 야구에 대해서 선발 야구를 해서 팀이 안정적이구나 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선발 야구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실점이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투수의 공이 좋다는 얘기고 이 부분은 타자들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은 그 투수가 좋은 공을 던지고 좋은 활약을 보이면은 타구 자체가 쉬워져요. 내야수나 외야수들한테 오는 타구 자체가 쉬운 타구들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덜하거든요. 예. 그럼으로 인해서 뭐 수비 시간이 똑같다 하더라도 수비 때 나오는 타구 자체가 쉬워지면은 야구 전체가 편안해지고 그리고 타석에서 집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타구 자체가 어려워지면은 수비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타석에까지 영향을 주는데 타구 자체가 쉬워지면 굉장히 야구가 쉬워지거든요. 네.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LG는 이런 거죠. 지금 켈리와 수아레스 선수 외에 국내 선발들이 상대 타자들을 압도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승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켈리, 수아레스 선수는 상대 타자들을 압도하는 피칭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3, 4, 5 선발은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힘을 키울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못하면 우승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이게 선발들은 그렇게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찬원 이민호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날 같은 경우는 역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또 나왔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구원 얘기해 볼 텐데 구원 역시 탄탄합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선발은 1위인데 구원이 좀 3위로 떨어지는 반면에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구원 역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올 시즌에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김대유 선수의 활약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그러면서 김대유, 정우영, 고우석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주 탄탄한 7, 8, 9회 라인이 또 형성이 됐습니다. 이동현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김대유 선수의 발굴이 가장 큰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일단 진해수 선수가 4년 연속 50경기 이상을 일단 투구를 해주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됐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김대유 선수가 좀 차지하고 있는데 김대유 선수가 사실 작년 시즌에 좀 변화된 투구 폼을 가져가면서 뭔가 좀 기회를 노려봤었어요. 하지만 기회가 오지 않다 보니까 올 겨울에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이 그 한 번의 기회를 경원호 코치가 줬고요. 근데 그 기회를 잘 잡았던 것이 지금과 같이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정우영 선수가 지금 홀드 3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불안한 거는 볼넷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 그리고 네. 인플레 선택을 확실히 많이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우영 선수가 홀드 3위가 아니라 그 더 높은 순위까지도 올라가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조금 남지만 확실히 고우석이라는 확실한 마무리 카드가 있기 때문에 LG 트윈스가 선발진이 6이닝 이상 투구했을 때에는 이 김대유, 정우영, 고우석까지 이 3명의 선수가 각 1이닝씩 맡아주면서 확실히 안정된 불펜진을 확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대유 선수의 투구폼 변화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저는 과거에 김대유 선수 중계방송 했던 기억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구속이 올랐잖아요. 일단 좀 어떤 점이 좀 가장 좋아졌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경기에 나왔을 때는 141kg 정도 투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제구가 거의 완벽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 경기를 이겨내고 나서부터는 내공에 대한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더 강하게 투구를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감독과 코치의 믿음에 보답을 하려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훈련량을 가져가면서 지금은 확실히 궤도에 올라선 듯한 김대유 선수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겨울 동안에 그 휴식 기간에 휴식을 반납을 하고 이천에서 매일 훈련을 했다고 해요. 네트스로에서 계속 공을 던지면서 이 공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노력이 지금 이제 결실을 맺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과거보다 팔 각도가 더 내려온 건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뭐 지금 일단은 몸이 예전 구대현 선배처럼 틀린 동작이 아니라 이제는 정상적인 포지션에서 투구를 하고 있는데 팔을 내리면서 투구했던 것이 지금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고요. 또 변화구 자체가 같은 리리스 포인트에서 나오는데 슬라이더가 굉장히 빨라요. 빠르게 흘러져 나가기 때문에 좌타자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오버핸드로 던지는 게 그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그 장민익이라는 선수 있었잖아요. 키 큰. 키 큰. 예, 키 2m 크다고 해서 넘는, 예. 꼭 왜 위에서만 던지려고 하죠? 난 그 선수가 좀 옆에서 던지면은 그 신체적인 밸런스가 옆에서 던지면 훨씬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버핸드가 그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조금씩 팔을 내려서 스피드가 좀 향상되는 선수들 꽤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선택을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투수들이 원래 기본은 오버핸드로 만들어지는 거지만 결국은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자기 몸에 맞는 각도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많이 보잖아요. 송명기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NC 다이노스에. 예. 고등학교 때는 지금 상태로 볼을 던졌는데 프로에 와서 신체 조건이 좋으니까 올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스피드가 더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오버스로우가 맞지만 그것이 기본이지만 그것이 내 몸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팔각도야 뭐 다양하게 내려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LG 트윈스의 잘 되고 있는 쪽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우승인 LG 트윈스가 되겠고 이 LG 트윈스가 우승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 되는 그런 이야기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불안 요소는 좀 어떤 점이 있을지 세 분 한 가지씩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이동현 의원이 확실하게 평가를 하죠. 네. 확실하게 좀 평가해 주세요. 확실하게. 확실한 것보다는 뭐 일단 LG 트윈스는 밸런스가 가장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뭐 롯데도 물론 초반 같은 경우에는 뎁스가 굉장히 강해져가지고는 잘 받쳐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LG는 지금 이천웅이나 이영조 선수 빠진 자리에 확실히 뒤에서 받쳐준 선수가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석현 선수라는 또 신예를 발굴을 했고 또 문보경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주영 선수와 함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제 1루와 3루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야수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문제는 이제 오선발 그리고 또 김윤식 선수와 정찬원 선수 이 세 선수가 꾸준하게 활약을 펼쳐주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LG 트윈스를 좀 짚어보면 최지선이라는 또 선발 카드가 있고 배재준이라는 선수도 있고 사실상 송은범이 베테랑으로서
두 번째 투수로 나온다고 하면 긴 이닝을 또 소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발진에 좀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3, 4, 5선발, 또 안정적인 3, 4, 5선발이 필요하고 또 롱릴리프로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이 베테랑 송은범 선수의 체력적인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LG가 더 높은 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3, 4, 5 선발과 롱릴리프에 대한 이야기. 네, 안 의원님. 저는 이제 그 사이클의 이제 폭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자들의 사이클이 폭이 좀 좁아야 되는데 사이클이 이렇게 뭐 굴곡이 있겠지만 이게 굴곡이 내려왔을 때 폭이 좀 굉장히 큰 팀이거든요. 예. 이 폭을 좀 줄여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래도 좀 바람직한 부분은 아까 보셨듯이 그 두 선수의 그 백업의 활약. 그러니까 백업이 좀 두터워지면 그 폭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백업의 활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폭을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저도 뭐 같은 맥락인데요. LG가 결국은 강팀이 되려면 전체 경기력에서 기복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주라든지 경기 운영 뭐 이런 면에서 LG가 아직은 여기가 1강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어떤 경기력을 조금 더 기복 없이 향상시켜서 경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최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LG 트윈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